안녕하십니까. 인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날씨는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죠. 네, 가을 날씨 같더라고요. 저녁엔 좀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바람 불어가지고. 예. 뭐 계절도 바뀌고 시장도 좀 많이 뭐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사님은 낙관하는 쪽입니까? 저는 원래 낙관론자인데 좀 이제 제가 봐도 조금 뭐 9월까지는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뭐 아시겠지만 미국 금리라든가 중국이 좀 이게 해결된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요. 조금 그러니까 뭐 엄청 안 좋아집니다. 이거보다도 좀 지지부진한 그런 장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 점검을 하고 본격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2,500 초반에서 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고, 이제 미국 증시가 1% 뭐 하락했다, 상승했다 반복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역시 뭐 이번 주 제일 큰 이슈는 엔비디아였다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정말 우리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었죠. 정말 깜짝 놀란 실적이었는데, 다만 그게 하루밖에 좀 못 갔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좀 그 금리 인하 많이들 기대하셨는데, 좀 실망스러웠죠. 사실은 5년물 금리는 또 내리지도 않았고 동결해버렸으니까. 동결해버려서 그래서 시장 기대에는 못 미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중국이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악재로 좀 작용을 했고, 이번 주에 또 한국 수출 데이터도 좀 안 좋게 좀 나왔습니다. 여전히 좀 수출 데이터도 좀 부진하고, 금통위에서는 이제 금리를 동결했는데, 뭐 동결은 예상은 했는데, 그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얘기가 좀 약간 안 좋았죠. 뭐냐면 중국 때문에 좀 경제 성장률이 조금 좀 낮아질 전망보다는 그래서 그건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고, 또 미국의 S&P가 요새 뭐 신용 평가 기관에서 은행주들 막 신용 강등시키는 게 좀 유행일 정도로 이번 주에는 S&P가 일부 은행을 또 신용 등급에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시에 좀 부담이 됐고, 또 여기서 미국 금리가 5% 다시 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증시가 확실히요, 그 금리를 좀 2년물 금리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물 금리가 급나가는 날 다음날 한국 증시가 급등했고, 금리가 바로 5% 또 넘어가니까 또 시장이 또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금리에 좀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번 주도 움직였습니다. 업종으로는 주도주는 여전히 없고요. 뭐 반도체 2차 전지가 연속성이 없어요. 그냥 하루 오르고 말았고, 다만 테마주 장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맥신주 또 갑자기 무슨 양자암호인가요? 뭐 그쪽에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에 그 육개주들 뭐 이제 일본이 오염수 방류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산물 대신에 닭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이제 수산물 대체 음식 있죠. 이쪽이 또 급등하고, 그래서 시장은 지금 하루하루만 보는, 그러니까 좀 큰 그림이 아니라 당장 이슈만 쫓아가는 그런 장세가 이번 주도 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짚어보면 지금 중국발 쇼크는 계속 지속되는 상황인데,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는 0.1%포인트 내렸는데 5년물, 요거는 예상과 달리 동결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시장도 약간 기대에 못 미치니까 실망했는데, 지금 크게 보면은 뭐 중국발 리스크는 이제 상수라고 보고 그러려니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장 좋아질 만한 지금 기미가 좀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이 안 좋은 걸 알지만 중국 정부가 그렇다고 뭘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이번에도 원래는 0.15 정도 낮추길 기대했거든요, 시장은. 두 개 다. 두 개 다. 1년, 5년물 둘 다. 근데 특히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게 5년물 금리예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동결을 해버리니까 중국 정부가 이게 방어 의지가 있는 건가? 부양을 할 생각이 있나? 좀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중국 내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구는 자꾸 줄고 있고, 이게 부양책 쓴다고 효과가 옛날처럼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의문부호가 있는 것 같고, 또 거기다 미국은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중국은 계속 낮춘다. 이게 이제 계속 좀 부담이 되겠죠. 이제 외화 유출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중국에 지금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돌질 않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지난 2년 동안 저축한 돈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6천조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감봉 막 이러다 보니까 고용이 불안하니까요,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저축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축이 이게 오히려 줄어들고 소비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저축을 좀 늘리고 있어요. 오히려. 일본형 불황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뭐가 문제냐면 이거 돈 풀어봐야 돈 풀면 뭐하나. 돈이 나와서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바꾸려면 일단 실업률이 좀 낮아져야 됩니다. 고용이 늘고. 근데 이게 중국 정부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외국계도 빠져나가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도 중국이 일단은 좀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의도 같아요. 그리고 중국 정부 아시겠지만 그 임기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뭐 미국 같으면 임기 때문에라도 뭐 선거 예. 의식해가지고 정책이 부양도 나오죠. 하고 막 그럴 수 예.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보통 나라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게 그냥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장 급할 거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상수로 보고 우리가 생각이 될 건 여기서 망가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더 큰 충격이 오는지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좀 부진한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중국의 좀 선택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 리스크의 이제 피난처로 우리 한국 시장을 최우선 시장에 이렇게 꼽았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 리스크가 우리 증시에 뭐 꼭 부담만 아니고 약간의 호재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이제 중국이 우리하고 지금 가장 이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제조업 경쟁 국가예요. 예.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예. 이제 지금은 반도체 빼고는 못 만드는 게 없으니까. 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국제 무대에서 항상 이제 중국과 근데 중국이 우리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게 너무 저가 경쟁을 해버리니까.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중국이 이렇게 좀 만약에 좀 리스크가 생기고 그러면 또 특히 미국이 제조업 규제 또 하고 있잖아요. 뭐 중국 같은 공급망 이런 부분은 한국의 또 시간 벌기가 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만 다만 이제 국내 경기에는 사실 도움이 될 수 없는 게 중국이 이렇게 자꾸만 소비 안 해주고 이러면 결국 우리나라 수출이 좀 한국 수출이 어쨌든 좀 늘어나려면요 일단 중국 소비가 좀 살아는 나야 되거든요. 네. 아직은 비중이 20% 가까이 되니까 수출에서 그래서 조금 약간 우리 한국 경제에는 여전히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의 부동산이 좀 살고 소비가 살아야 우리나라 경제도 좀 약간 수출 쪽에 숨통이 트일 텐데 이거는 좀 당장은 아직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얻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수출 면에서는 또 잃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나마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단체 관광은 재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외국에 나가든 뭐든 간에 돈 써라. 은행에 넣어놓지 말고 예. 약간 요 주인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서라도 일단 좀 소비는 하고 와라. 그래서 단체 관광 좀 풀어준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은 우리한테는 일단 호재죠. 예. 한국에 와서 돈을 써주니까. 그래서 이 단체 관광이 많이 온다면 한국 경제의 성장률엔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잭슨 홀 미팅이 이제 시작됐고 파월 또 의장 기조 연설에 뭐 여러 가지 관심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 연설 이후에 막 주식이 급락했는데 이제 그런 긴장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보면은 이번 주까지 시장은 뭐 그 정도로 말하자면 긴장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유가 뭘까요? 워낙 그동안 이제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를 이제 되짚어 보면 항상 데이터에 의존한다. 예. 데이터 보고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뒷북 친다고도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그럴 거면 그 자리에 왜 있나.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뭐 약간 원론적인 답변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이번 주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증시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잭슨홀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네. 그 반응은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잭슨홀에서 지금 관심사는 그거죠. 그 중립금리. 네. 예, 그러니까 이 중립금리를 만약에 연준이 올린다. 예, 만약에 이제 올려버리면 금리 인상을 더 용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 물가 목표 있잖아요. 예. 요즘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물가 목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2%는 좀 너무 낮다. 너무 낮다고 예.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물가 목표 올리면 이거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고물가를 좀 용인하면은 이 정도 한 뭐 예를 들면 3%까지 용인하겠다. 이러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나 이게 동결적으로 확실히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는 좀 설왕설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내내 증시는 어쨌든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 이렇게 나온 게 없다 보니까 그 계속해서 시장은 미국 금리만 보면서 예,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중금리 말씀이죠. 네, 시중금리. 2년물, 네. 10년물. 그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아주 뭐 어닝 스프라이즈 해가지고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도 도움이 좀 됐지 않습니까? 뭐 생각보다 워낙 뭐 순이익이 9조 정도더라고요, 분기. 그런데 이제 이걸 뭐 단발성 호재로 보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이제 돌아설 수 있는 약간 중장기적 호재라고 볼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한데 시장 반응은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중장기적인 호재 맞아요. 맞는데 이제 시장 반응은 그거더라고요. 단기에 좀 이 좋은 재료가 나오니까 일단 팔자. 예. 약간 그게 좀 세론이라 그러죠. 네. 근데 왜냐하면 셀론. 예. 후공정 회사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도 한 6배 정도 올랐잖아요. 연초 대비해가지고. 뭐 그리고 삼성 쪽이 이오테크닉스인데 네. 이 기업도 연초 대비 한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정말 놀라운 실적을 낸 건 알겠는데 이제 새롭지 않다는 거죠. 이제 알죠. 아, AI 수요 정말 이제 우리 다 확인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꾸준히 검증만 하면 되겠다. 근데 주가는 이미 좀 많이 기대치를 반영해서 좀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날 엔비디아도 원래 시간에서 한 7% 올랐는데 본장에서는 보합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예.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같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제 금리 걱정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금리가 너무 높으면 빅테크가 계속 이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단기로는 좀 차익 매물이 오히려 나오는 좀 빌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펀더멘털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투자는 더 들어가고 이번에 뭐 내년에 또 HBM3E라 그래서 HBM3를 업그레이드한 버전도 내년 2분기에 이제 나오는데 국내 업체들 위주로 이렇게 또 생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높아진 주가가 좀 시장에 약간 부담이 됐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7월에는 이제 인버스, 곧버스 많이 담다가 최근 8월 들어와서는 다시 레버리지 투자가 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말씀대로 약간 지지부진하고 또 뭐 등락이 거듭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상승장에 좀 강하게 베팅을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결국 또 나중에 또 증시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예. 오늘 사서 내일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최소 2, 3일 안에 굉장히 단기 투자예요. 이 레버리지는 2배짜리니까. 근데 이거는 지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단기간에. 근데 사실상 그게 뭐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7월까지는 인버스나 이런 걸 좀 곧버스 많이 샀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뭐 성과가 좋진 않았죠. 8월 초까지는 왜냐면 증시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8월 1일, 제가 알기로는 8월 첫째 날에 그 8월 첫 거래인 날이 올해 들어 연중 최고가였어요, 지수가. 예. 근데 그날이 이제 고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 빠졌는데 오히려 이제 증시가 빠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좀 이제 이 정도면 바닥 아닌가 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상황에선 저는 개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긴 호흡으로 좀 오히려 주식 좀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그걸 한 2, 3개월 후를 보고 담는 게 좀 낫지 않나. 왜냐하면 하루하루 그리고 지금 증시가 레버리지 해가지고 2,700, 600을 바로 넘을 수 있는 지금 모멘텀은 없잖아요. 뭐 아직 중국이나 미국의 금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그냥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예측해서 한다는 건 사실상 좀 쉽진 않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이번 주에 개인 투자분들이 그 코덱스 레버리지를 2,892억 정도 일단 매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물론 종목도 사고는 계세요. 이번 달에는 유독 삼성전자를 또 많이 샀습니다. 9,200억이나 샀어요. 삼성전자. 2위가 포스코.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기업들 매수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레버리지는 저도 어렵지만 방향성 맞추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는 저는 좀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뭐 초전도체 담다가 그게 좀 약간 시들해지니까 다시 이제 반도체 신소재 맥신 그게 다시 테마주로 유행했고 또 뭐 양자 암호도 담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테마주 이게 약간 붐이 일고 있는데 이게 뭐 장기 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뭐 그야말로 단타인데 좀 시장이 이렇게 좀 가벼워지고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도 커지고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뭐랄까 좋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뭘까요? 이게 좋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시장이 끊임없이 그날 급등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무슨 테마가 계속 나오거든요. 보면 예. 뭐 하루하루 바뀌는데 좋게 얘기하면 그만큼 유동성이 좋은 장이에요. 유동성이. 예. 예. 왜냐하면 그마저도 없으면요. 뭐 테마도 없어요. 사실 그냥 계속 빠지겠죠. 네. 작년에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동성은 그만큼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예. 주도주가 있어야 지수를 끌고 가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지금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좀 만약에 뭐 좋아요. 뭐 소비가 살거나 우리 예상보다 예. 부양도 세게 하고 그러면 중국 경기 민감주가 주도주가 돼서 지수를 올렸겠죠. 근데 이거는 무산됐잖아요. 네. 사실 지금 없어진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금리가 만약에 낮아지면 금리가 만약에 확 떨어졌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성장주가 또 한번 예, 가겠죠. 예, 뭐 그게 인터넷이 됐건 바이오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마저도 지금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려워졌죠.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니면 올해 제일 강했던 섹터가 역시 2차 전지잖아요. 네. 2차 전지를 이끄는 주요 동력은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책은 또 없잖아요. 최근에는. 예. 나올 만한 정책은 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IRA 그 어떤 모멘텀이 예. 좀 약화한 지 약화됐죠. 오래되니까. 예, 벌써 1년 됐거든요. 작년 예. 8월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가 또 정책으로 갈 수 있는 업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증시가 누르다 보니까 시장은 주도주가 이제 나오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돈은 있으니까 이제 테마주로 계속 몰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테마주가 과거랑 다르게 우리가 전혀 못 보던 테마주들이에요. 예. 뭐 양자암호부터 해가지고 맥신 저도 이게 들어보지도 못한 거기다 초전도체 뭐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또 새로운 거에 이제 더 휩쓸리는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제가 말씀드린 주도주가 갈 수 있는 뭔가 변화가 생기면 이제 테마주 장세는 또 끝나겠죠. 근데 그게 지금 아직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당분간은 이런 좀 가벼운 상황은 조금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주도주가 특별히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오히려 계속 담고 있다. 이달 들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전략 이게 지금 오히려 맞다고 봐야 됩니까? 외국인들 전략은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이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기업들 보면은 좀 많이 빠져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예. 네, 그래서 이게 단타하려고 사는 것 같지는 않고 좀 한 몇 개월 후를 보고 좀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환율이 높잖아요. 예. 옛날 같으면 환율이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 원화가 약하면 주구장창 팔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안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이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한 번씩 오히려 순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또 달러 약세를 대비해서 예. 지금은 아닌데 몇 달 후를 보고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확실히 과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기관이 이번 달에 3조 원 정도 팔았거든요. 기관이 너무 많이 팔았어요. 기관이 요즘 많이 좀.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야기를 듣고 외국인들이 있죠. 보통 이렇게 했는데 예. 오히려 지금 상황이 좀 바뀌어버리는 네. 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외국인들은 결국 좀 회복 쪽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을 안 줄이는 거 보면 예. 결국 회복은 되지만 급할 건 없다. 그래서 속도 조절하면서 몇 달 후를 보면서 좀 대형주 매수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투자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가장 많이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상승한 업종 가운데 이런 좋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는 어떤 쪽입니까? 확실히 뭐 이번 주는 다 거의 그냥 테마주였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를 제가 예측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오랜만에 좀 움직였던 이제 그 섹터가 그 음식료 쪽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일본의 수산물 방류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 때문에 네. 뭐 육계라든가 이런 게 좀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게 단기적 이슈는 사실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만약에 시장이 계속 부진하면 사람들 심리가 또 그쪽으로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음식료 업종, 그러니까 네. 토탈에서 뭐 여기 사료도 있고 뭐 수산도 있고 뭐 육계 뭐 다 섞여 있는데 토탈에서 음식료 업종이 다음 주도 좀 강세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 미용기기 쪽도 이번에 테마주 내에서는 하나의 산업군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좀 상승률 상위에 있어요. 근데 예. 미용기기가 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도 좋은데 중국인들이 한국에 올 때요. 그 뭐 화장품 사러도 오지만 이게 시술 받으러 오는 수요도 좀 많다고 합니다. 단체 여행이 이제 단체 여행 오면서 시작되니까 병원 이제 피부과 가서 예. 시술도 이제 워낙 한국이 또 유명하니까. 그 친구들과 함께 네. 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또 K 뭐 이런 이제 미용 예, 의료기기라고 K 하는 미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이 그 중국도 단체 관광 약간 수혜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것도 역시 일회성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다음 주는 미용기기 쪽하고 음식료 쪽 이렇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시간도 했는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다울투자증권의 유지웅 연구원님이 이제 자동차 담당하시는데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 한국의 부품주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요즘에 완성차가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애널리스트 시각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부품주는 좀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품주 좀 얘기인데 일단 왜 해야 되냐면 북미에다가 좀 자동차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대요. 네. 아시겠지만 조지아에 지금 현대차 공장 짓고 있죠. 그럼 거기에 실제 공시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일부 회사들이 공시 통해서 거기 조지아 쪽에 공장 같은 거 짓고 법인 그거 세우고 있거든요. 예. 이제 같이 이제 가겠다는 거죠. 부품주도 함께. 예. 그러니까 부품주는 일단은 공장 지어지면 처음에 생산해야 되니까 판매 여부랑 상관없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거기다가 멕시코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합니다. 원래 멕시코가 지금 현재는 그 일단 물론 무관세인데 지금은 멕시코산 차량을 이렇게 팔 때 있잖아요. 인건비가요. 그러니까 그 멕시코 공장의 시간당 인건비가 6달러나 된대요. 네. 그 최저임금이 16달러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예. 근데 미국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7.5달러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이? 네,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예. 오히려 미국보다 비싸버리는. 멕시코가 더 비싸네요. 근데 멕시코에 지을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이번에 이제 IRA 법안에는 그런 조건이 없대요. 아, 그럼 이제 멕시코에서는 무관세에다가 훨씬 사실 그거 제외하면 오히려 쌀 수 있잖아요, 훨씬. 예. 그래서 멕시코 쪽에 아마 투자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미 기아는 공장이 있는데 예. 그래서 멕시코에 실제 뭐 기아만 있는 건 아니고 테슬라가 기가팩토리 발표했고요. 네. 중국 업체 BMW도 신규 투자. 그 한국의 이 부품사들이 예. 동반해서 또 이쪽 수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 현대차에만 의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차 부품사들 너무 싼 것 같다. 할인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현대 기아에만 의존을 하고 또 전기차가 막 침투율이 올라가니까 야 이거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수혜받던 기업들이 이거 이제는 몰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 우려감들이 있는데 그래서 선별은 해야 되겠죠. 뭐 네. 이렇게 엔진 회사는 당연히 안 좋아지겠지만 이 부품사 중에서도 뭐 배터리 팩을 만들어 준다거나 예. 전기차에도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쪽은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또 의미 있던 사건이 현대모비스가 폭스바겐 수주를 받았거든요. 현대차가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한국의 부품사들의 밸류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않겠냐. 그래서 한국의 자동차 부품사들 지금 굉장히 저평가 또 돼 있으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번 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탑픽은 일단 대형주에서 현대모비스, 네. 현대위아를 꼽아주셨고 좀 종목이 많습니다. 그냥 그 말씀만 드리면 관심 종목으로는 한온시스템, HL만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SL, 성우하이텍, 서현이와 화신, PHA, 대원강업, 우리산업, 코리아FT 보고서에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돼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일단 이제 9월 이후로 좀 본다라면은 그래도 좀 모멘텀이 있는 거는 일단